안녕하세요. 미주영 포스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보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첫 직장에서 겪은, 지금도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는 실화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 후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다니다가 지방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에 우연히 합격하게 되었고, 그렇게 설레는 제 인생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입사 후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업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점점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특히 저희 회사에 정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주위에서는 젊은 나이에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겉으론 키도 크고 말수가 적은 편이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어서 직장 내에서 꽤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가진 분이었죠. 저 또한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성격의 상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만 유독 말을 많이 거신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점심시간마다 제 주위를 지나다니며 슬쩍 커피를 사다 주시고 회의가 끝나면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같은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주위 동료들은 정 과장님이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말하였고 사내 커플을 해보라며 저에게 이야기도 꺼냈는데요. 저 또한 동료들의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었고 당시 사내 커플을 했던 친구가 헤어지고 난 뒤에 힘들어하는 걸 봤던 터라 정 과장님은 정말 좋은 직장 선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응원하여도 저는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팀에서 좋은 일이 있어 회식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많이 마셨고 제가 평소 마시는 주량보다 많이 먹어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어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팀원들은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정 과장님에게 저를 데려다 주면 어떻겠냐 물었고 저는 괜찮다며 이야기를 하였지만 안 된다며 제가 탄 택시에 정 과장님을 태웠습니다. 정 과장님은 제 옆에 앉아 휴대폰을 보시고는 괜찮냐며 물으셨고 저는 정신을 부여잡고 괜찮다며 이야기를 하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후 택시는 저희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 정 과장님은 본인은 택시를 타고 쭉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택시에서 내려 집 앞 편의점으로 가서 숙취해소제를 샀는데요. 숙취해소제를 구매해서 편의점 앞에 테이블에 앉아 저희 집 쪽을 바라봤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비밀번호 터치기만 보며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취해소제를 마시며 이상한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정 과장님이었는데요. 잠시 후 정 과장님은 집으로 들어가는 이웃을 따라 1층으로 들어가고 얼마가 지난 뒤 제 손에 있는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보니 정 과장님이었고 뭔가 모르게 전화를 받기 꺼려지더군요. 그리고 전화가 끊기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받자 정 과장님은 급한 듯 태연하게 집에 잘 들어갔냐 묻더군요. 저는 정 과장님이 하는 행동이 술 먹어서 그런지 당시 저에겐 뭔가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서 풀린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렇다며 이야기를 하니 다음 주에 회사에서 보자며 정 과장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정 과장님이 1층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뚜벅뚜벅 걸어서 집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저는 집으로 황급히 들어갔는데요. 주말 내내 정 과장님의 수상한 행동이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함을 잊으리를 월요일 아침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은 팀 전체가 외근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와 다른 부서의 대리 한 명만 있었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제 자리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밑에 있는 케이블을 정리하려고 몸을 숙였는데 발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툭 걸렸습니다. 처음엔 멀티탭이나 박스 모서리쯤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곧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약간 퀴퀴하면서도 전자기기에서 날 법한 탄내 같은 냄새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들여다본 책상 아래 마스크팩 박스처럼 생긴 상자가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마스크팩 박스 안에 숨겨진 검은색 렌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쪽엔 작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었고 배터리와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그 카메라는 정확히 제 무릎과 허벅지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자 순간 식은땀이 머리끝부터 나기 시작하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침착하게 사진을 찍고서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친구는 그런 일은 인사팀으로 가서 이야기하라며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제가 찾아온 이유를 알기라도 하듯 인사팀 직원은 놀라지 않은 듯 보였고, 주위에 있던 인사팀 직원들 또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예상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에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 앞으로 온 인사팀 직원은 혹시 책상 밑에서 뭐 찾으신 건가요? 라는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용한 내부 감사를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피해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뒤 인사팀 직원들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고, 저는 자리에 앉은 상태로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말을 해준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과 다르게 인사팀 직원들이 향하는 곳은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었고 저에게 오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인사팀 직원들이 가는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곤 인사팀 직원들은 정 과장님 자리 옆에 섰습니다. 정 과장님과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더니 갑자기 정 과장님은 처음엔 화를 내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고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내 사무실 안은 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 과장님은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인사팀 직원들에게 말을 했고, 인사팀원 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정 과장님을 보며 증거가 다 있다며 보여주면 되겠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정 과장님은 인사팀원을 말리며 장난이었다. 직장 생활이 무료해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증거가 나오자 실수였다고 말 바꾸기를 시작했고, 그 순간 저는 정 과장님이 몰카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인데, 인사팀 직원들은 CCTV 기록, 퇴근 후 사무실에 몰래 들어온 로그를 확인하고 정 과장이 이상하다는 정황들을 발견하였고, 회사에 사람들이 퇴근하고 없을 때 정 과장 사물함을 조사했다는데요. 그곳에는 수많은 소형 저장 장치, 여분의 미니 카메라, 외장 배터리, 그리고 설치 위치를 테스트한 메모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메모 내용에는 앉는 자세, 자주 입는 옷, 출퇴근 시간 등 모든 정보가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치마를 자주 입는 특정 여직원 대상으로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업무 시간 외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와 여직원들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정 과장이 촬영한 영상의 저장 매체는 모두 수거되어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 총 4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여성 직원이었고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촬영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 과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성범죄 사건으로 심각하게 다뤄졌고 공식적으로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불법 촬영 및 성판리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실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사 과정에서 법적 진술서를 제출했고 정신적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 기록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쳤던 사실은 정 과장은 저뿐만 아니라 여성 직원들에게 혼자 사는지 물어보지 않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차려주는 음식 드시겠네요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여 집에 혼자 사는지 가족들과 살고 있는지를 유추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건이 생긴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어딘가에 앉을 때 무조건 책상 밑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소한 움직임도 제 눈에는 감시처럼 느껴지고 잠든 뒤엔 누가 내 옆에 있었던 것 같은 기분에 놀라 깹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런 짓을 한 사람이 겉보기엔 누구보다 친절하고 매너 있어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 모든 말들이 이젠 다 역겨운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도 모두가 저와 같은 사례를 겪진 않겠지만 조금의 경계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